당신은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만 보고 아, 이 사람 인생은 잘 풀리겠다, 아니면 꼬이겠다,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요, 사람 인생이 얼굴에 다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눈빛과 태도만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걸을 수 있는지, 이 사람에게 복이 붙어 있는지 읽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얼굴에는 대체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흔히 운을 하늘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재수가 없다. 태어난 집이 별로라 어쩔 수 없다. 운 없는 사람 옆에 서서 같이 고생했다. 하지만 호암은 평생 기업을 일구며 전혀 다른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운은 하늘이 아닌 사람을 통해 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얼굴에 드러난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날 때 학력도 재산도 화려한 경력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얼굴. 그 얼굴에 담긴 표정, 눈빛, 말투 직전의 숨결. 흥미로운 것은 그가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한 박두월 여사가 당시 기준으로는 그리 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세상이 말하는 스펙이 화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반대도 거셌습니다. 너처럼 큰 꿈을 가진 사람이 왜 저런 평범한 여자를 고르냐? 장사를 한다는 남자, 그 집안은 이미 기울지 않았느냐? 하지만 호암은 단 한 번의 만남, 단 몇 초의 시선 속에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고생할 수 있겠다. 그 짧은 직감 하나가 훗날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고 대한민국 산업에 뿌리를 세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겠다고 책을 수십 권 읽고 강의를 수십 편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운명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책 속 문장보다 딱 한 번 스쳐간 사람의 눈빛, 단 한 번 마주친 인연일 때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상사의 한 표정, 거래처 사장의 짧은 한마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맞선 자리에서 스쳐 지나간 한 여인의 조용한 눈빛. 호암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 옆에 있어라 는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병철 회장이 평생 경영 현장에서 단련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가 실제 삶과 결혼, 경영 속에서 확인한 배의 복을 부르는 얼굴과 마음의 비밀 파트에서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내 얼굴과 태도는 지금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얼굴인가? 이 질문을 함께 던져보는 것입니다. 호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써내려간 이력서다. 세월이 쌓이면 표정에, 주름에, 눈빛의 깊이에 그 사람의 선택과 태도가 모두 새겨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볼 때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눈빛. 피하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따뜻한가. 표정, 불평이 묻어나는가, 감사가 묻어나는가. 자세와 태도,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해 있지는 않은가.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표정에 배어나온 마음의 품격은 가르치기 어렵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과거의 미담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던 젊은 부부의 얼굴, 한 벌에 낡은 한복을 팔아 첫 자본을 만든 결단의 표정, 밥그릇 하나를 나누며 버텨낸 신뢰의 눈빛, 수많은 인재를 뽑으며 호암이 구별했던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의 얼굴 차이, 그리고 결국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5가지 징표와 마음가짐까지 차례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내 얼굴도 바꿀 수 있겠구나.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모든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서로의 앞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던 옛날 맞선 자리. 그 짧은 순간 호암은 박두월 여사의 눈빛과 걸음걸이를 보고 평생의 인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집안의 운명, 한 기업의 운명, 나아가 한 나라 산업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직업, 집, 통장 장호인가? 아니면 눈빛과 태도, 말하지 않은 사이의 공기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느낄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버틸 수 있겠다 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얼굴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대구의 어느 봄날,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서로를 스쳐 지나가던 맞선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한 남자는 단 몇 초 만에 평생의 동반자를 직감했을까요?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그 첫 만남의 순간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병철이 단 한 번의 눈빛으로 평생의 인연을 알아본 순간 대구의 한적한 봄날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맞선 자리가 열렸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는 현대식 만남이 아니라 조용히 걸어 지나가며 느낌만으로 상대를 바라보던 옛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젊은 상인 이병철은 처음으로 박두월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한복, 가지런한 머릿결, 그리고 조용한 걸음. 하지만 무엇보다 이병철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가 보여준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의식하지도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고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 직감은 계산도 논리도 아니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잘 띄는 것에 끌립니다. 화려함, 밝은 표정, 강한 존재감. 그러나 끝내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은 대개 말이 적고 눈빛이 고요한 사람들입니다. 겉은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박두월 여사의 눈빛은 바로 그런 사람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단정함, 조용하지만 깊은 숨결,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태도. 이병철은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 여자를 선택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조건이 평범하다는 이유, 집안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 상인의 아내로는 부족하다는 이유. 당시 기준에서 보면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빛 속에서 평생 함께 갈 동반자를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너무 조용해서, 너무 평범해서, 너무 과하지 않아서. 하지만 인생을 지탱하는 힘은 언제나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 함께 걸어갈 사람은 늘 눈빛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나누기도 전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싶은 순간, 반대로 아무리 말이 좋아도 마음이 가지 않는 순간,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이날의 짧은 만남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고 훗날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연을 느끼는 것과 그 인연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눈빛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 뒤에는 큰 결단과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든 반대 속에서도 서로를 선택해야 했던 젊은 부부의 결단. 그 선택이 어떤 시련과 어떤 기적을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반대를 넘어선 결혼의 결단 맞선의 짧은 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의 인연은 곧바로 현실의 벽과 마주했습니다. 박두월 여사를 향한 이병철의 확신과는 달리 주변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특히 양가 어른들의 반대는 매우 강했습니다. 당시 상인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병철의 집안은 한때 기울어 미래를 보장해줄 여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사위는 불안하다. 그 청년은 가진 것이 없다. 너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박두월 여사의 가족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의 직업과 집안 형편은 여자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딸을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이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움직여 있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진심을, 조건보다 태도를 보았던 사람.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청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벌어다 주진 못해도 속상하게 하진 않을 사람입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감정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확신이었습니다.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시대마다 바뀌어도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조용한 믿음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풍성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친척 몇 명과 친구들이 모인 작은 마당에서 조용히 예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이병철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야. 앞으로 쉬운 날은 많지 않을 거야. 박두월 여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약속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바쁘면 계산서를 정리하고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짐을 나르며 직원들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삼성 상회의 초창기 시절, 그녀의 손에는 늘 장부와 연필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심 없이 사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녀의 이 말은 훗날 삼성의 신용과 성실의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병철은 늘 말했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으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난다. 사람을 믿는 법을 그는 아내에게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와 결단은 그의 경영 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반대를 딛고 시작한 결혼. 그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무모함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평생의 운명을 여는 첫 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두 사람은 가난과 시련의 긴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한 그릇의 밥을 나누며 버텨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가난한 시절, 낡은 방 한 칸에서 시작된 삼성의 첫걸음과 두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던 시간, 결혼을 올린 뒤 두 사람은 대구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쌀자루와 비닐포대가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책상과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장부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바로 훗날 삼성의 뿌리가 되는 첫 현장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으로 나가 물건을 사고 낮에는 손수짐을 들고 거래처를 돌았으며 밤이면 불빛 하나에 의지해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물건값을 떼이거나 거래처에서 대금을 미루는 일은 흔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체력도 마음도 바닥나 있었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로에게 불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며 박두월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믿을 사람이 곁에 없을 때가 진짜 불행이에요. 가난은 분명 두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겨우 해결하는 날도 있었고 간혹은 뜨거운 물이 없어 씻지 못한 채 잠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목욕탕에 갈 돈이 없어 주인에게 내일 드리겠다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이병철은 그때의 부끄러움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수치가 내일의 자산이 되리라. 이 문장은 후에 그의 경영 철학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가난 속에서 철저히 체험한 교훈이었기에 더욱 깊고 뿌리 깊었습니다. 박두월 여사는 남편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한 걸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힘든 날에도 그녀는 늘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 한마디는 빛보다 무거웠고 어떤 격려보다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은 그 시절 속에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가난한 삶은 남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밤에도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내일을 약속했고 빈 지갑에서도 서로의 마음만큼은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연속된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물건은 팔리지 않고 거래처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까지 완전히 바닥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두 사람의 삶을 바꾸는 또 하나의 결단이 내려집니다. 그 결단은 한 벌의 낡은 한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한복이 어떻게 두 사람의 삶을 살려낸 첫 자본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삼성의 첫 매출이 그 한복에서 비롯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벌의 낡은 한복에서 시작된 첫 자본 생활비가 완전히 바닥난 어느 겨울날 집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아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고 마른 시장 바람만큼이나 두 사람의 형편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두월 여사는 조용히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롱 문을 열자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은 한 벌의 한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입지 못한 채 고운 빛을 간직한 옷이었지만 지금 두 사람에게 가장 귀한 자산은 바로 이 한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한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렸습니다. 그 옷은 네가 평생 간직하고 싶을 하던 거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이에요. 그녀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대구의 헌옷상회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한복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돼서 값이 별로 안 나올 겁니다. 박두월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큰 돈이에요. 그녀가 손에 쥔 돈은 단 3원 50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미미한 금액이지만 그날 두 사람에게는 세상을 다시 열어줄 문이었습니다. 이병철은 그 돈으로 밀가루를 사서 국수를 만들었고 새벽 시장으로 나가 직접 들고 다니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흩날리는 눈 속에서 손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그날 만들어진 첫 수익이 훗날 삼성 상회의 재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두월 여사는 저고리, 허리띠, 비단 조각, 심지어 결혼식 때 어머니에게 받은 장신구까지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어떤 날은 돌아오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한복이 우리 집의 첫 투자금이라고 믿었어요. 옷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병철은 훗날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한 벌의 낡은 옷이 한 집을 살렸고 한 나라의 산업을 살렸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동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시작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누군가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와 누군가의 믿음이 버티고 있을 때 비로소 운명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품고 있던 보물 하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위해 내놓을 수 있을까? 박두월 여사의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시작, 희생의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결단이 있었기에 한 남자의 꿈은 무너지지 않았고 한 기업의 역사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힘을 모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작은 물건이 두 사람을 지탱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난한 시절 두 사람이 나눴던 단 하나의 밥그릇, 그 밥그릇에 담긴 사랑과 약속,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훗날의 경영 철학으로 이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그릇에 밥이 지켜낸 사랑과 약속, 두 사람이 가난한 시절을 버티던 작은 방 안에는 제대로 된 살림살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밥그릇 하나였습니다. 식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박두월 여사가 밥을 지어 그 한 그릇에 담았습니다. 먼저 드세요.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드세요. 이 짧은 문장이 매일같이 오갔습니다. 한 사람이 먹고 나면 그릇을 건네고 다른 사람이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마음 하나로 이어지던 조용한 의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병철은 훗날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밥그릇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가난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표정이 날카로워지고 몸이 지치면 말이 거칠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두월 여사는 그 힘든 순간에도 항상 같은 말투와 같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이 조금 얇아요. 대신 웃음을 더 많이 넣었어요. 그 한마디에 이병철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쉰 적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밥그릇 하나를 나누며 버티던 그 시절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 밑에서도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방에서도 두 사람은 그 한 그릇의 밥을 나누었습니다. 그 밥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밥그릇을 좀 더 좋은 그릇으로 바꾸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고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훗날 삼성의 조직 문화와 경영 철학으로 확장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정신. 이병철이 훗날 젊은 직원들에게 했던 말은 바로 그 시절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사랑도 사업도 결국은 신뢰의 밥그릇 하나에서 시작된다. 삼성이 아무리 큰 기업이 되어도 그는 늘 초창기에 그 밥그릇을 잊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라는 태도, 성과보다 신뢰를 쌓으라는 철학, 이 모든 것이 한 그릇의 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도 호암미술관에는 그 밥그릇이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장 안에 조용히 놓여있는 그 그릇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도자기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진심과 신뢰로만 채워진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 역시 누군가와 밥그릇 하나를 나눌 수 있는가? 가난한 날, 힘든 날,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도 따뜻함을 먼저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병철이 가난과 시련 속에서 얻어낸 통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훗날 삼성을 움직이는 인재 철학으로 이어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이병철의 눈 가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며 이병철은 한 가지 진실을 더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을 잘못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사람을 볼 때 단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살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써내려간 이력서다. 표정, 눈빛, 말투, 그리고 태도. 이 네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특히 눈빛은 그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면접 자리에서도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보다 짧게 대답하더라도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명함보다 진심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마음은 가르칠 수 없다. 그것이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초창기 삼성 상회 시절, 어느 직원이 잘못 계산한 금액을 감추려다 들킨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이병철은 그 직원의 표정과 손끝의 떨림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실수인가 아니면 숨기고 싶은 일인가? 직원은 결국 정직하게 고백했고 그 순간 이병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너는 합격이다. 그는 실수보다 감추는 습관을 더 위험하게 봤습니다. 그날 이후 삼성이 지켜온 원칙, 정직 보고의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둘째, 불이익이 있어도 정직한가. 셋째, 남의 공을 인정할 줄 아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면접 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유명합니다. 한 지원자가 긴장된 목소리로 자신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성실합니다. 무엇이든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때 이병철은 잠시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먼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면접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그가 평생 강조한 겸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가짜 인재를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겉으로는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자신만 빛나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조직을 성장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인재는 빛나는 별이 아니다. 어두운 밤 남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 문장은 지금도 삼성 인재교육권에 인용되는 그의 말입니다. 그는 늘 젊은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빛나고 싶은가? 아니면 누군가를 비추고 싶은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말하는 진짜 인재였습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의 눈은 아내 박두월 여사에게서 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가난한 시절에서 그는 신뢰가 어떤 힘을 만드는지, 진심이 어떻게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 후로 그는 사람을 볼 때 늘 마음의 온도를 먼저 느꼈습니다. 차가운 마음인지 따뜻한 마음인지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관되어 있는지. 이 기준은 그의 경영 철학의 중심이 되었고 삼성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단지 인재를 구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함께 걷는 사람,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을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 박두월 여사와의 인연이 어떻게 그의 운명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의 가치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가, 직원, 협력업체, 관료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박두월 여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혼자 걷는 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다. 삼성 상회를 막 세운 초기, 이병철에게는 자본도 영향력도 인맥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는 잦은 실패를 겪었고 외상값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하루를 버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꿈은 컸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때 언제나 곁에 있어준 사람이 바로 박두월 여사였습니다. 남편이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면 그녀는 등불을 들고 옆에 quietly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갈게요.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한 남자에게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깊게 다가왔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고단함을 함께 견디는 한 사람. 그것이 동반자의 힘이었습니다. 이병철은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한 줄기. 불빛 덕분에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박두월 여사는 단순히 아내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정신적 동반자였습니다. 무너질 듯 흔들리는 순간마다 그를 붙잡아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들었습니다. 위험하다, 시기상조다, 자본이 부족하다. 그러나 박두월 여사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으면 저는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삼성의 첫 공장인 수원 방직 공장을 세울 때도 그녀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시절 공장을 짓는다는 건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우리답게 가면 돼요. 그 한마디가 결국 현실이 되어 수원 방직 공장이 세워졌고 그 공장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모태가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병철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세웠지만 아내는 나를 세웠다. 그에게 동반자는 단순히 가정을 함께 이루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었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힘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눈을 들어 앞으로 보게 만드는 빛이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잘 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힘들 때 등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 철학은 훗날 삼성이 강조한 협력과 신뢰의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조직 속에서도 혼자 빛나는 사람보다 함께 일어서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병철은 인재를 뽑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혼자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함께 성장하고 싶은가? 그는 혼자 빛나는 사람보다 옆 사람을 비추는 사람을 인재로 선택했습니다. 그 기준은 자신의 삶에서 이미 검증된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박두월 여사가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년에 남긴 고백은 이렇습니다. 삼성은 기술로 성장했지만 사람으로 유지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곁에서 함께 걸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늘 잊고 지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단단하게 세워주는 사람인가? 나는 또 누군가에게 어떤 동반자로 남고 있는가? 함께 걷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마음, 그 사람이 가진 온도, 그 사람이 건네는 단 한마디. 그것들이 쌓여 우리의 운명을 다시 그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병철이 이런 동반자 정신을 어떻게 조직 문화로 발전시켰는지, 사람 중심 경영이 어떻게 삼성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조직 사람. 중심의 경영. 철학 이병철 회장의 경영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사람으로 무너진다. 그는 경영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이란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인가 보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했습니다. 삼성 상회를 세운 초기 직원은 고작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직원들의 얼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조금 어둡네. 무슨 일 있나? 이 짧은 한마디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는 그가 떠난 뒤에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결국 회사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그는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었습니다. 사람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는 사람 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직원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던 1950년대에도 그는 직원 식당, 기숙사, 의료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사람이 편해야 회사가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데 돈을 쓰십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계는 기름으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인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직원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려 했습니다. 결혼식이 있으면 직접 참석했고, 집안에 슬픈 일이 생기면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회장의 방문을 받은 직원들은 그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직원들은 삼성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일터, 자신의 가족이라 느꼈습니다. 삼성은 정교한 시스템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문화로 성장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늘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두가 기뻐해야 한다. 부러움과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힘을 만든다. 그래서 삼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조직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지탱했고 회사는 사람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 자리에서도 늘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너는 현장에서 일해보니 어떤가? 이 한마디가 직원들에게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직은 실력으로 굴러가지만 온기로 버틴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인용됩니다. 그는 한 사람의 성과보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회의에는 항상 칭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료를 추천하면 이병철은 직접 사인을 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작은 인정이 큰 힘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의 힘은 곧 복을 부르는 힘이었습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구성원이 행복하면 회사는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얼굴과 태도, 말투와 마음에서 어떤 징표가 드러날까?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복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직접 밝힌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5가지 징표와 그 마음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들의 5가지 징표와 마음의 습관.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산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얼굴에서 드러난다. 그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관찰한 결과 삶이 잘 풀리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징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징표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첫째, 눈빛. 그는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눈을 먼저 보았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의 눈빛은 맑고 따뜻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말없이도 신뢰를 줍니다. 둘째, 입과 말투.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투에서 드러난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짧은 말에도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에도 마음이 실려 있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셋째, 목소리. 이병철은 사람의 목소리에서 마음의 속도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급한 사람은 마음도 조급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복을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불필요하게 감정을 높이지 않고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울림이 있습니다. 넷째, 자세와 태도. 그는 걸음걸이와 앉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바르게 걷는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어 앉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자신감은 있으나 교만하지 않은 태도. 그 태도가 사람을 끌어들이고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5째, 미소. 그는 웃음은 마음의 온도라고 말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자연스러운 미소.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사람들이 모이고 기회가 따라붙습니다. 박두월 여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녀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미소 하나가 남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이 5가지 징표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하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고 인연을 끌어당기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편하게 한다. 그 편안함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와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이 가진 여유를 드러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다시 일어섭니다. 둘째,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늘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바라보면 세상은 훨씬 넓고 부드럽게 보입니다. 셋째, 고운 말 쓰기. 말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인연이 자라고 거친 말을 뿌리면 불행이 자랍니다. 넷째, 조용한 미소의 습관. 미소는 비용이 들지 않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5째, 겸손함.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는 큰 기업을 일구고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5가지 마음가짐은 그가 말한 복을 부르는 하루의 습관이었습니다. 성공보다 더 큰 복은 오늘 하루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진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애 말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겸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그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평생을 통해 도달한 삶의 결론,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삶의 철학, 복보다 크고 돈보다 깊은 진짜 성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병철이 남긴 마지막 교훈, 진짜 성공의 의미,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호암 이병철 회장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누구보다 큰 기업을 일구었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정작 말년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에는 그가 평생 걸어온 길에서 얻은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기억되고 기업은 마음으로 존경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에게 늘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속이지 말자. 이 단순한 문장은 그의 사업과 삶을 지탱한 중심이었습니다. 삼성이 거대한 기업이 된 지금도 그 문장은 여전히 본관의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심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전에 큰 손실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 회사의 실수였지만 그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손해를 보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다음에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처럼 그 거래처는 1년 뒤 삼성의 가장 큰 협력사가 되었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신뢰를 선택한 결정. 그것이 삼성을 지금의 자리까지 이끈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잃은 진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계산을 먼저 하지 마라. 계산이 커질수록 마음은 작아진다. 계산보다 마음을, 이익보다 신뢰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성공은 외적인 크기가 아니라 내적인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서전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성공한 기업가로 기억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 경영인으로 남고 싶다. 그 문장은 지금도 수많은 한국인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남긴 수많은 기록과 기술 뒤에는 그가 남긴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신뢰가 기본이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는 생애 마지막 날 가까이 있던 임원에게 조용히 당부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충분히 컸다. 그러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다. 기업의 깊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가 떠난 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흰 국화를 들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우리에게 돈보다 마음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곧 그의 인생이 남긴 결론이었습니다. 성공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이다. 복보다 큰 가치, 돈보다 깊은 의미는 결국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성공인가?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은 내가 벌어들인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가 일 것입니다. 성공이란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낸 하루하루의 과정이다. 그 과정이 쌓여 비로소 인생의 깊이가 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빛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의 한마디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심으로 산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당신께 묻습니다. 당신이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